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민주지사 리메이크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편의상 반말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그 사건을 기억하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함께했던 그 생활하다 부대원들에게 아픈 기억을 다시 들춰낸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적어 내려가 본다. 199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꿈도 희망도 없이 막연히 봄이 찾아와 버렸다. 친구들은 대학 입학이다, 취업이다, 각자 갈 길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무기력한 봄을 보내고 있었다. 사지 멀쩡하고 건조한 놈이 그렇게 집에 밥만 축내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적잖이 속이 끓어오르셨을 것이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군대 나가라 성화를 치셨고 그렇게 97년 봄이 채 다 가기도 전에 부사관을 자원 입대해서 들어가야 되었다. 부사관 교육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날은 육군 특전사령부 흥룡부대로 착출이 되었고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 특전사로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무던히도 노력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98년 3월 중순경 우리 부대에서는 9박 10일의 강도 높은 대대 전술 종합훈련이 잡혀있었다. 대대장을 비롯하여 우리들의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그렇게 어느덧 훈련 출발 날짜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전체 부대원들이 일시에 훈련을 떠날 수가 없던지라 부대원들을 크게 두 계조로 나누어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누었었는데 훈련 출발 전날 대대장에서 훈시 말씀과 함께 선발대의 훈련 사기를 높이기 위한 희식이었다. 막걸리 한 사발에 다음날 진행될 훈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들 그렇게 얼큰이 취해 다음날 훈련을 위하여 일찍 취침에 들어갔다. 후발대인 우리들은 선발대의 회식 자리를 치우고 선발대의 목까지 야간 경계 근무를 서느라 덕분에 평상시 행정과 기타 잡 업무만 하던 일반 병사들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부터 경계 근무가 잡혀있던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킨 채 주섬주섬 전투복과 방한복을 챙겨 입고 부사수와 함께 지통시 지휘 통제실에 들어가 근무 신고를 하고 이전 근무자들과 교대를 하기 위해 초소를 향하였다. 3월이라 하지만 산간지방인지라 아프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바람과 눈보라가 십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밤이었다. 부대에는 2개 초소, 1초소, 2초소가 있었는데 1초소는 막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2초소를 지나 능선, 막사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중턱을 타고 올라가며 2초소가 위치해 있었다. 그날 난 2초소에 배정을 받았고 부사수인 이 XX 일병을 데리고 1초소 초입에 다다를 때였다. 샌들아! 움직이면 쏜다! 1초소 국무병들이 우리에게 수화를 하였고 내 뒤에 부사수가 안구어 대신 정하사님, 이 XX 일병입니다. 근무 수로 왔습니다. 대꾸를 하며 1초소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유별나게 추웠던 밤인데다가 어중간에 잠에서 깨다 근무수로 나온 터라 심통이 나있던 나는 1초소 사수이자 동기인 정하사에게 담배나 하나 달라며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면서 잠을 떨쳐내고 있던 찰나 옆에 있던 이 XX 일병이 김하사님, 이제 2시 다 돼갑니다. 빨리 올라가시지 말입니다. 라고 말을 건네왔다. 불현듯 시계를 보니 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간다! 수고해라! 같은 동기였던 정하사에게 간단히 인사말 건네고 2초소 능선을 올라가려고 한 발 내디딜 때 그때였다. 느닷없이 1초소에 딸딸이가 울어댔다. 정식명치 TA-312 유선으로 연결된 통화장치인데 벨이 울리면 소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면 된다. 벨소리가 특이해서 딸딸이라 부른다. 통신보안! 1초소 근무자 정 XX 하사입니다. 정하사가 소화기를 들며 경직된 목소리를 내봤자 1-2m 정도로 떨어져 있던 우리에게 들릴 정도로 큰 고함 소리가 정하사가 들고 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야, 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정하사가 살짝 긴장하며 저 지금 근무 잘 쏘고 있습니다. 2초소 다음 근무자가 지금 올라가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바로 수화기에서
2초소 다음 근무자 올라가지 못하게 거기 대기하라고 해. 하며 수신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채 잠시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우리 4명은 이게 뭔 일인가 하며 의아했다. 뭐 이유야 어쨌든 여기 축치고 있는 시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 좋네 하면서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채 가기도 전에 정적을 깨고 다시 군전아이가 울어댔다. 통신보안! 1초소 근무사 하사 정 XX입니다. 아까보다 더 경직된 목소리로 정하사가 통화를 받았다. 야야, 막사 쪽. 수화기에서는 몹시 다급하게 막사 쪽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우리 넷은 일시에 부대원들이 잠들고 있을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저 막사 쪽 아무 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정하사가 대꾸하자 진짜 아무것도 없어. 지금 2초소에 애들이 난리가 났어. 웬 여자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고. 확실히 아무것도 없어. 우리들은 모두 놀란 상태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고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정하사가 긴장하며 대답을 했다. 야, 정하사, 네가 직접 2초소 연락해봐. 2초소 애도 아까부터 웬 여자가 들어왔다고 난리치면서 지금 계속 보고하고 있단 말이야. 정하사가 바로 알겠다고 하며 2초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 또 다른 딸딸이를 돌려대며 통화를 시도했다. 통신보안, 2초소 근무자 상병 EXS입니다. 사수인 허중사 대신 부사수 사병이 말 더듬어가며 연락을 받았다. 이상병, 나 정하사인데 지금 지통실에서 막사 쪽으로 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연락 왔는데 뭔 일이냐? 하자 느닷없이 이상병 대신 허중사가 말을 했다. 이제 안 보여. 지금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부대에 들어왔어. 지금도 막사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허중사가 과음을 치자 우리 넷은 다시 한번 일제히 막사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다. 저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정하사가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순간이었다. 무슨 쇠사슬을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정적한 산 등선에 새벽 공기를 충분히 울릴 정도로 꽤 큰 소리였다. 진짜 안 보여. 지금 저 여자 쇠사슬로 못 끌고 들어오잖아. 허중사의 절규하는 듯한 외침을 뒤로 사슬을 끄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사슬로 뭐 끌고 온다고 허중사는 그에게 이야기했다. 관이다. 허중사가 다시 말을 더듬어가며 당시 관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십 번 읊대는 것 같다. 야, 관이야 관. 저 여자 사슬에 관을 주렁주렁 매달고 들어왔어. 씨발, 진짜 안 보여서. 사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엄청 큰 소리에 쇠사슬을 끄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에 허중사의 절규가 결코 헛소리만으로는 들리지 않았었다. 야, 저녀 지금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아니, 지금 들어가 버렸다. 지통실 연락 때려. 진짜 허중사의 이 절규의 외침이 어찌나 큰지 딸딸이 수화기가 아니더라도 능선을 타고 메아리로 들려올 정도였다. 놀란 정하사가 지통실에 황급히 연락을 하며 지금 여자가 막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을 하였고 10여 초도 안 되어 막사 중앙 현관 전등이 켜지면서 환해졌다. 곧이어 환하게 켜진 전등 밑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누군가가 현관 앞으로 나왔다. 일제히 우리는 숨을 죽이며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이후 곧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일직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야이 병신 새끼들아! 니들이 술 처먹었어! 뭔 여자가 있다고 이 밤에 지랄들이야! 중앙 현관 앞에 서서 일직사관이었던 오대이가 초소 능선 쪽으로 바라보며 쩌렁쩌렁 고함을 내질렀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초소 허중사와 부사수 군무자가 내려왔고 이들은 곧이어 일직사관에게 욕짓거리를 들어가며 막사로 향하였다.
나와 부사수 이일병은 어찌됐든 그물을 서야 하기에 능선을 따라 2초소로 올라가는 그물을 서기 시작했고, 시계를 바라보니 당시 시간이 새벽 3시 10분경이었다. 김하사님! 20분만 더 서면 그물 끝나는데 말입니다. 일병이 희죽거리며 말 건네었다. 그렇다. 그물 시간 1시간 30분씩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까 그 난리라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을 운 좋게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야, 아까 새살 소리 너 들었지? 일병에게 묻자 일병도 표정이 굳어졌고 그 소리 정체에 대해서 둘이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을 때였다. 순간적으로 나와 이일병은 동시에 얼굴을 바라보며 그 소리가 난 막사를 바라보았고, 난 내 눈을 의심해야 할지 내 머리를 의심해야 할지 잠깐 순간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놀랄 장면을 목격했다. 아까 허중사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능선에서 바라보는 거라 얼굴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칠흑과 같은 검은 긴 머리에, 그리고 무슨 야광채처럼 뿌연 빛이 날 정도로 허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명한 여자였다. 아까 일찍 사관이 나와 고함치던 현관 쪽으로 나온 여자는 뭔가를 이끌고 막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었는데, 맙소사, 진짜 관이었다. 두 손으로 쇠사슬을 잡아 오른쪽 어깨로 메어 흡사 십자가를 이끄는 애수의 모습처럼 관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 그 관이 한 개가 아니라 6개나 되었다는 것이다. 두려움이고 뭐고 없었다. 그냥 본능적으로 딸딸이 잡고 미친듯이 손잡이를 돌렸다. 참고로 이 군 전화기는 손잡이를 돌려야 받는 쪽에서 벨이 울린다. 바로 일찍 근무를 서던 5대2가 퉁명스럽게 받았었고, 난 다짜고짜 관이 나갑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얘들 지질래? 니들 오늘 선발 때 술 빼돌려서 마셨냐? 또다시 욕설을 퍼부으며 고함을 질러대는데, 그 순간 막사 쪽이 이상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마다 닫혀있는 커튼 사이로 허연 얼굴들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다. 다른 후발대 부대원들이 그 차르릉 소리와 더불어 허중사가 막사로 들어간 난리친 까닭에 부대원들이 잠에서 깨어 관이 나간 소리와 함께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20여 분이 흘러 다음 근무자가 교체되고 지통실에 들어간 나는 일찍 사관에게 다시 한번 쌍욕을 듣고는 진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내무실로 들어와 뜬 눈으로 남은 새벽을 보냈고, 다음날 기상 후 일조저모 없이 선발대 인원들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에 집합하여 훈련 출발 준비를 했고, 그 근처에 배웅을 하던 우리 후발대 인원들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 둘씩 이야기 시작했다. 어제 관을 메고 온 여자가 부대로 들어왔었대. 그 여자 선발대 내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렇게 점차 얘기들이 빠르게 확산되어 갔고, 선발대 측에서는 의외로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아, 술은 우리가 마셨는데 니들이 취했냐? 특전사, 그것도 하사 중사 귀신을 봤다고 조롱을 하며 그렇게 연병장을 지나 부대 밖으로 행군이 시작되었고, 남은 후발대 인원들은 그렇게 부대에 남아 훈련 합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8년 4월 1일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지휘 통제실에서 상보가 들어왔다. 천리 행군 도중 해발 1249m의 민주지산을 넘을 무렵 정상 부근에 야영 캠프를 치고 야영이 들어갔는데, 3월도 아닌 4월이라 기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방한복을 준비 못한 것이 미스였다. 이상기후로 인한 초속 40km의 강풍과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 급강하로 인해 야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강치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인원들이 늘자 구조 요청이 들어왔고, 기상 악화로 인한 헬기마저 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날 나는 6명의 존우를 보내야만 했고, 다른 한 명의 존우는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사건이 훗날 국방, 영화로까지 제작됐다는 민주지사이다. 구구전절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애기는 여기가 끝이다. 잘 쉬고 있는 거지, 얘들아. 글쓰니 루리앱의 시우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